안녕하세요. KR이스 매거진 최신호 자료들을 가지고 한국 교육의 현재와 미래, 특히 AI 학습과 국가 경쟁력 관점에서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를 보니까 정말 다양한 국가들의 시도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이걸 바탕으로 한국 교육이 가야 할 방향, 또 AI 시대를 위한 통찰을 당신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글로벌 트렌드부터 살펴볼까요? 미국 내기가 먼저 나오네요. 네, 미국은 학교에서 쓸 AI 툴킷 이런 걸 배포했거든요. 안전이나 윤리, 형평성 같은 걸 강조하면서요. 꽤 발빠르게 움직인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는 좀 달랐다고요. 맞아요. 정작 학교 현장에서는 그 지침을 채택한 비율이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5%요? 와, 정책이랑 현장이랑 그 간극이 생각보다 크네요. 이거 한국도 좀 눈여겨봐야 할 문제 같아요. 그렇죠. 정책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냐가 중요하니까요. 반면에 캐나다는 분위기가 또 사뭇 달라요.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학생들 한 60% 정도가 생성형 AI, 챗GPT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쓴대요. 1년 만에 사용률이 52%나 늘었다고 하니까 정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거죠. 와, 엄청나네요. 그럼 다들 잘 쓰고 있는 건가요? 아이디어 얻거나 이럴 때 좋다고는 하던데. 네, 그런 장점도 있는데 동시에 우려도 커요. 학습 깊이가 좀 얕아진다거나 아니면 부정행위에 쓰일 수도 있고요. 학생들이 AI 도입 자체는 원하는데 이런 부작용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기술 활용 능력하고 비판적 사고력, 이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숙제겠네요. 영국은 좀 다른 시도를 한다면서요? 스코틀랜드 사례가 있던데? 네, 재밌어요. 거기는 학교 사서 선생님들이 주도해서 9살에서 12살 아이들 대상으로요. 책임감 있게 AI를 쓰는 법, 그러니까 정보를 제대로 판단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능력을 가르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서서 선생님들이요? 좀 의외네요. 그렇죠. 이게 보여주는 게 AI 시대에는 사서처럼 기존의 교육 인력 역할도 좀 재정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보 활용 교육 전문가로서요. 그렇군요. 아시아 쪽은 어떤가요? 일본이나 호주, 중국 같은 나라들도 움직임이 있겠죠. 그럼요. 일본 문부과학성은 ICT 교육을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목표가 디지털 리터러시 높이고 학습 효율 올리고 그런 거죠. 맞춤 학습이나 문제 해결 능력 향상 같은 구체적인 장점도 제시하고 있고요. 호주에서는 원격 학생들을 위한 AI 튜터도 개발했다고요? 네, 맞아요. AI를 계산기 처음 도입됐을 때처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도구로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죠. 개인 맞춤 학습 지원 도구로서 AI의 잠재력이 크다는 걸 보여줘요. 중국은 스케일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역시 그렇습니다. 푸단대 같은 경우는 AI 관련 강의를 116개나 열었대요. AI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정말 과감하죠. 계속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도 좀 AI 교육 투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있네요. 그럼 이제 한국 상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나라도 에듀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려고 에듀테크 소프트랩이라는 걸 확대했어요. 원래 3곳이었는데 8곳으로 늘리고 고등교육 쪽에도 하나 새로 만들었고요. 에듀테크 소프트랩이요? 구체적으로 뭘 하는 곳인가요? 서비스를 직접 검증하고 또 활용 안내서 같은 걸 개발하는 곳이에요. 교원 연수도 하고요. 좀 현장 중심적인 지원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아, 그냥 기술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현장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취약계층 교육 지원이나 교사들 업무 부담 줄여주는 거, 이런 특정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지원하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공교육 중심의 에듀테크 생태계를 만들려는 노력이죠. 산업계 협력도 활발한 것 같던데요. 네이버 클라우드 행사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웨일 브라우저 기반으로 온라인 시험 보는 시스템 웨일 UBT나 사양 낮은 PC에서도 클라우드로 쓸 수 있는 웨일 OS 플렉스 같은 걸 공개했죠. 아, 평가 방식 디지털로 바꾸고 또 기기 접근성 문제도 같이 해결하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교사를 키우는 단계부터 AI 역량을 강화하는 거예요. 예비 교사들 대상으로 AI에 대한 이해도나 기술 수용 태도, 이걸 또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교수 역량까지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확실히 선생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겠네요. 선생님이 AI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학생들 경험에 바로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정확해요. 그 통합기술 수용 모형이라는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결국 교사의 기술 수용 의도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 역량 강화랑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교과목이랑 AI를 융합하려는 시도도 있던데요. 중학교 수학이랑 AI 융합 교육 연구요. 네, 그것도 흥미로웠어요. 환경 문제 같은 실생활 문제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고 여기에 AI를 활용해서 해결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컴퓨팅 사고력, 그러니까 문제를 논리적으로 쪼개서 해결 절차를 만드는 능력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식이에요. 단순히 AI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기존 교과랑 융합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런 노력들이 다 모여서 결국은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져야 할 텐데요. 마침 세계은행 인적 자본 회의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 어떤 내용이었나요? 미래 청년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읽고 쓰는 능력이나 수리력 같은 기초 능력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해서 협업이나 소통 같은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죠. 결국 기술 변화에 맞춰서 인재를 키워내는 게 핵심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과 민간 기업의 파트너십, 또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됐고요. 오늘 쭉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전 세계적으로 교육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려는 움직임이 정말 빠르다는 걸 알 수 있네요. 네, 중요한 건 단순히 기술 도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비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사용할지 가르치고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한국도 에듀테크 소프트랩 확대나 웨일 플랫폼 개발, 교사 AI 역량 연구 같은 걸로 나름 열심히 대응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AI 학습 효과를 정말 극대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려면 어떤 전략을 더 고민해야 할지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기술적인 능력을 키우는 걸 넘어서 우리 학생들이 AI 시대에 정말 필요한 지혜 있잖아요. 기술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인간 중심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능력. 이걸 키우려면 한국 교육은 앞으로 무엇에 더 집중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